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뿐만 아니라 내륙과 해안의 불균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새로운 균형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대통령과 전국시 도지사들이 함께 소통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은 지금도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지적이 있다며 명칭부터 실질적 변화를 이끌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중앙과 지방이 더욱 강력하고 또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일환으로 저는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에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멀수록 예산을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포괄보조금 확대와 지역 자율개정 예산 3배 증액 등 구체적인 균형 발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진 시 도지사 의견 청취 시간에서 김영환 지사는 거리 중심의 재정 배분 못지않게 내륙과 해안 간의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항구를 갖고 있는 지역이냐 아니면 내륙이냐에 따라서 큰 편차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개발의 원인이었습니다. 수도권, 비수도권의 그런 개념 말고 내륙과 해안이라는 그 개념도 같이 고려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후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160여 명이 참석한 국정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과거 지방정부 단체장으로서의 경험과 철학을 나누며 중앙과 지방의 협치를 당부했습니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정책 설계와 실질적인 역량이 더 중요해진 가운데 앞으로 중앙과 지방이 어떤 방식으로 협력 모델을 만들어갈지 주목됩니다. CJB 박원입니다. 최근 정부가 수도권 1급 체제를 완화하기 위해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5극 3특 국가균형 성장 전략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에서 충북이 제외되면서 지역민들의 아쉬움이 커지고 있는데요. 송기섭 진천군수가 충북의 입지적 여건을 살릴 별도의 전략이 필요하다며 충북 특별 중심도를 만들어 5극 3특 1중을 제안했습니다. 이황 기자입니다. 지난 9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5극 3특 전략을 확정했습니다. 수도권과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제주, 강원, 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특화 산업을 육성한다는 내용인데 정작 충북은 제외됐습니다. 이에 송기섭 진천군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충북의 독립된 법적 권한을 담은 충북 특별 중심도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충북이 국토의 중심이지만 제도적으로는 소외돼 있다며 입지적 장점을 살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토의 중앙, 유일한 내륙도 충북의 지경학적 잠재력을 깨울 수 있는 제도적인 특별한 성장 동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민관정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협의체를 구성해 여론을 형성하는 게 첫 번째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정부의 5극 3특 전략이 현실화돼 세종시가 행정수도 역할을 하게 되면 청주공항의 기능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충북 특별 중심도 추진에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래 지능 경제권, 지역 특화 경제권, 공항 물류 경제권 이 세 축을 중심으로 한 충북 특별 중심도 구성이 그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송 군수는 3선 연임 제안으로 임기 6개월여를 남겨둔 가운데 이번 제안이 차기 도지사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CJB 이환입니다.
내년도 지역방송 지원 금액이 4배가량 증액돼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결 소위에서 지역방송 지원 예산이 기존 50억 원에서 207억 원으로 157억 원 증액돼 오는 17일 심의 의결을 앞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훈기 의원은 그동안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지 않은 아리랑TV와 국악방송이 최근 6년간 1,681억 원의 기금을 지원받는 동안 지역방송 지원금은 261억 원에 그쳤다며 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충북에서는 13,800여 명의 학생이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수험생들은 오늘 수험표를 배부받고 예비 소집에 참석해 시험 당일 유의사항을 안내받았습니다. 이민아 기자입니다. 수능 시험을 하루 앞둔 청주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수험표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수험표를 받아든 학생들의 표정에 긴장감과 기대감이 교차합니다. 마지막까지 후회 없이 본인 공부한 거 다 쏟아내고 문제 없이 잘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힘내요, 여러분. 화이팅! 후배들도 수능을 앞둔 선배들의 응원에 나섰습니다. 학교 정문까지 이어지는 길목에는 직접 만든 프랜카드와 손팻말이 늘어섰고 응원 함성도 이어졌습니다. 4학년 언니들 3년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수능 내일 잘 보세요. 화이팅! 화이팅! 예비 소집에 참석한 수험생들은 자신의 고사장 위치를 확인하고 유의사항도 꼼꼼히 살폈습니다. 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떨렸는데 실제로 건물도 보고 하니까 조금 긴장이 사라진 것 같기도 합니다. 내일 그냥 최대한 긴장 안 하고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충북 지역 수능 응시자는 13,890명. 시험 당일에는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고사장에 입실해야 합니다. 만약 수험표를 분실했다면 응시원서에 붙인 것과 동일한 사진 한 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 시험관리본부로 가면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등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이 금지됩니다. 경찰은 내일 아침 6시부터 입실 시간 전까지 시험장 주변 교통을 집중 관리하고 영어 듣기 평가 시간대에는 소음관리팀이 실시간으로 소음을 통제할 계획입니다. CJB 이민아입니다. 충청북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예산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국회의원 6명에게 청주공항 활주로 건설을 포함해 K바이오스케어의 예타 면제, 중부권 광역급행철도의 조기 건설 등 현안 사업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현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충청북도는 카이스트 부설 AI 바이오 영재학교와 서울대병원 R&D 임상병원 등에 대한 예산 반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캠핑 인구가 급증하면서 조리용 연료 사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고체 연료에서 메탄올이 최대 56%나 검출됐고 캠핑용 수채에서는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를 최대 9배나 초과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말이면 캠핑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 자연 속에서 휴식을 즐기는 여가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캠핑의 필수품인 조리용 연료의 매출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캠핑용 조리연료 13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고형 에탄올로 판매되는 8개 제품 중 절반이 넘는 5개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메탄올이 24%에서 최대 56.7%나 검출됐습니다. 메탄올은 10% 이상 함유 시 한 번 또는 단시간 노출만으로도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유해 화학물질로 관리되는 물질입니다. 흡입할 경우 두통과 어지럼증, 구토를 유발하고 심하면 시신경 손상과 실명, 중추신경계 억제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캠핑용 숯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시험 대상 5개 제품 중 1개 제품에서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비소가 기준치를 9배나 초과했습니다. 또 2개 제품은 함수율, 제조 연월 등 의무 표시사항을 누락해 기준에 부적합했습니다. 연료 시험 결과 고형 에탄올 연료로 표시 광고한 일부 제품은 메탄올을 높은 농도로 함유하고 있었고
일부 상향수 제품은 비소 함량의 기준을 초과해 품질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들은 즉각 판매 중지와 교환 환불 조치될 예정이지만 코프 304 등 일부 업체는 개선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캠핑용 조리 연료는 반드시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하고 특히 텐트 등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연간 3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강릉시가 군 시설로 단절된 해안도로 완전 개통에 속도를 냅니다. 군부대와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지하차도 설치 등으로 해법을 찾은 건데요. 해안도로가 완성되면 강릉시가 추진하는 세계 100대 관광도시 진입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지원방송 김기태 기자입니다. 월드스타 BTS의 뮤직비디오에 등장한 주문진 향후 해변부터 CF와 영화, 드라마 속 배경으로 이름난 헌화로를 지나 옥계 도직 해변까지. 강릉은 빼어난 경관에 동해안 해안선 64.5km를 품고 곳곳을 관광 명소로 활용해왔습니다. 하지만 단절된 구간이 있습니다. 공군 18 전투비행단이 위치한 남항진에서 안인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는 군사보호시설이 포함되어 있어 민간인 출입 통제는 물론 5km의 거리를 13km 이상 우회해야 했습니다. 강릉시는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한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 조성 사업에 마침표를 찍을 기회로 보고 군 당국과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최근에는 제18 전투비행단과 업무 협약을 통해 사업 추진의 결실을 보게 됐습니다. 477억 원을 투입해 1단계로 남항진부터 전투비행단까지 1.4km 구간을 2028년까지 연결하고 안인까지 남은 구간은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차 구간은 군사시설의 지하차도 설치 등으로 양측 절충안을 협의해 예산 절감과 군사시설 보호, 2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이동 시간 이제 단축이라든지 그다음에 옆에 지역 어떤 경제 활성화 그리고 특히 이제 남항진 구간이 이제 조금 이제 소외돼 있었는데 그게 또 안인하고 또 연결이 되면은 저희가 뭐 관광객 측면에서 또 이동이 되면서 끊어진 강릉 해안도로 연결은 세계 100대 관광도시 진입을 추진하는 강릉 지역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지원뉴스 김기태입니다. 최근 정부가 제천 경유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엄태영 국회의원이 국가사업 피해 반복 예방을 위한 전원개발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댐 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중복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는 신규 송전선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충주댐 건설로 인한 수몰과 환경 규제, 500여 개의 기존 송전탑 피해가 있는 제천 지역에는 송전선로 신설이 어려워집니다. 미송 박현미의 네 번째 개인 전시회인 책거리전이 청주예술의 전당 제2소 전시실에서 오는 16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궁중에서 민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자리 잡은 전통회화의 한 종류인 책거리 작품 18점이 선보입니다. 19회 충주시 기업인의 날 행사와 근로자 가요제가 충주호암예술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망 중소기업과 우수 기업인, 모범 근로자 등 40여 명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한 올해로 2회째를 맞는 근로자 가요제가 열려 10개 팀이 열띤 경연을 펼쳤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